만든 거가 끝은 아니잖아요. 서비스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갈 게 더 있다는 거예요. 그 운영 쪽도 만만치가 않아요. 파이썬이라는 걸 운영한다는 거는 쉬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죠? 제품으로 가야 되느냐, 그죠? 아니면은 진짜 스케줄처럼 돌려야 되느냐, 아니면은 일반 웹 서비스랑 물려서 가야 되느냐. 약간 파이썬은 동기적인 게 강하고, 근데 웹적인 건 비동기적으로 갈 부분이 많고, 그죠?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스케줄을 따로 돌릴 때 보면은 스케줄 돌리는 파이썬의 스케줄을 거는 프로그램 자체는 노드로 짜요, 그냥. 그것만큼만은. 예, 그게 탁월해서. 멀티 프로세싱 파트에서는 걔가 더 훨씬 나서 파이썬을 스레드로 나누고 CPU를 쪼개고 프로세스를 나누고 해도 결국 밀립니다. 계속 밀려요. 1분 단위로 해보면 확실히 알아요, 거의. 근데 노드로 해서 CPU 분할을 하고 멀티 이렇게 그냥 비동기로 딱 처리해서 해보면은 걔는 깔끔하게 그 시간에 딱 제깍제깍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파트를 빼고는 저도 그냥 한 언어로 가길 다 원하는데 그 정도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었고요. 그 외에는 파이썬으로 다 구성하셔도 없을 것 같고요. 가장 사실 뿌듯한 건 이런 거를 이제 서비스로 물려주거나 아니면 이제 GUI를 이용해서 그죠? EXE, MSG, MSI 파일이나 DMG 같은 형태의 제품 형태로 구성해가지고 그죠? 그거를 이제 사람이 쫙 인스톨 설치해서 아이디 비번 넣고 딱 하면 작동이 딱 되는 거예요. 그죠? 파이썬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모든 거를 윈도우 프로그램까지 그거에 이제 서비스 운영까지 다 해가지고 그죠? 하여튼 거기까지 그림을 좀 더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에 이제 한 형태 코어를 만드는 파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듬을 부분은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부 컨텐츠 파트 스프는 상당히 비중을 낮췄어요. 예. 드라이버 쪽을 상당히 높여놨고요. 겹칩니다, 두 개 기능들이. 그죠? 그래서 이 정도에서 컨텐츠 긁을 때 정도라면은 스프는 괜찮다. 그죠? 근데 셀레니움이 들어간 이상은 굳이 갈 필요는 없다라는 측면도 좀 있긴 합니다. 그래도 지금 아까 내용이 없는 게 스케줄 없는 게 제법 있어가지고요. 팁 커버로 좀 올렸어요, 위를. 예, 상위 레벨을 올려서 컨텐츠가 담길 수 있게 지금 구성을 바꿔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들어갈 건 이제 DB 입력이란 말이죠. DB 입력 파트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테이블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테이블 간단하게 준비해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리아를 설치하셨으면은 MySQL 클라이언트라는 파트가 있을 거예요. 화면이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요. 예. 비밀번호 넣으라고 지금 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비밀번호 하나 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비밀번호 입력해서 마리아 SQL에 현재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냥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건데 툴에서도 만들어도 됩니다. 그냥 하나 만들게요. create create 진짜 화면 작네요. 좀 당겨볼까요 이거? 이렇게 하면 당겨지죠? 네. 자, create database create database 파이썬 DB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만 쓰겠습니다. 별 내용도 없고요. 저희는 DB가 중심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는 데이터를 담는 그릇 정도로만 가겠습니다. create database python db 엔터 치시면 생성이 완료됐네요. 예, 오케이. 얘는 이걸로 끝입니다. 다 생성되셨죠? 예. 예. 다시 당겨주겠습니다. 자, 이제는 되셨으면 하이디 SQL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마리아 까신 분들은 아니면 다른 거 쓰신 분들 그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이디 SQL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션의 이름 쓰게 돼 있죠. 신규 버튼 누르시고 이름까지는 지정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로컬 했으니까 127 가시고요. 루트에 비번 1, 2, 3, 4 했고요.
우측에 데이터베이스 선택 누르면 방금 만든 파이썬 DB가 보입니다. 예, 그래서 열어주시면 뭐 저장하면 되겠죠. 이렇게 DB 툴이 떴습니다. 여기까지. 혹은 DB명이 달라도 상관없어요. 뭐 각자 쓰시는 툴 가셔도 상관없는데 하여간 DB 하나가 준비가 돼 있으면 돼요. 예, 여기까지 이상 없으십니까? 예, 자 그럼 테이블 준비하겠습니다. 두 개를 갈게요. 테이블은 하나는 수집한 것을 모아놓은 DB고 하나는 우리가 아까 로마 넣어서 검색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검색 키워드를 늘릴 수 있겠죠. 그죠? 마치 나중에 뭐 서비스 관점에서 보면은 검색 키워드를 넣어서 파이썬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 전달용으로 검색어 담는 테이블 두 가지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성. 이거 조금 작아서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좀 키워드릴게요. 자, 여기서 새로 생성해서 테이블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오른쪽에 테이블이 열렸죠? 일단은 뭐 약식이니까요. 키워드 TBL 키워드 정도 갈까요? 네, TBL 키워드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단순하게 컬럼은 뭐 하나만 가겠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하나. 그래서 여기는 뭐 키워드 정도로 쓰고요. 데이터 유형은 바차. 뭐 길이는 그냥 기본 주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널은 허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검색어 중복되면 안 되겠죠. 유니크 정도. 그래서 지금 키워드 앞에 보시면 숫자 1 있죠. 예, 우클릭하셔서 인덱스 프라이머리 키 정도 추가하겠습니다. 저희랑 툴이 다를 경우에는 그냥 검색어만 중복 안 되게만 쓰시면 되겠죠. 자, 해서 TBL 키워드라는 테이블이 완성이 됐습니다. 되셨으면 밑에 가서 저장 버튼, 요거 저장 버튼 누르시면 생성이 됩니다. 자, 다 되셨나요? 예, 자, 다음은 컨텐츠 담는 테이블 하나 준비하겠습니다. 하나 잡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혹시 넣으셨으면 제가 이거는 이제 SQL DB 백업으로 빼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불러다가 다시 넣으시면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렇게라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테이블 하나. 예, 이번에는 TBL에 크롤링, TBL 크롤링 데이터 정도로 쓰겠습니다. 뭐 이렇게 길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냥 뭐 그런 의미로. 자, 그럼 일단은 인덱스 하나 필요하겠네요. 그죠? 인덱스 필요하고요. 아까 찾는 거 뭐가 있죠? 제목 있었고요. 프라이스, 가격 있었죠? 또 뭐뭐 들고 있었습니까? 기간을 넣었었네. 그 다음에 링크하고 컨텐츠. 링크는 필요 없고 컨텐츠 써야겠죠. 컨텐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뭡니까? 무슨 검색어로 얘가 나왔는지가 사실 필요해요. 검색어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이럴 거면 검색어 인덱스가 있는 게 나을 뻔했어요. 그죠? 예. 근데 그냥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ID, 두 번째 타이틀, 세 번째 프라이스, 그 다음에 뭐 했었죠? 에어리어, 기간, 그 다음에 컨텐츠, 마지막으로 키워드. 저희 뭐 관계 이런 거 안 맡겠습니다. 단순하게 갑니다. 예. 하나 더 등록일, 수집일 필요하겠죠? 레그데이트.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데이터를 계속 수집을 하잖아요. 긁은 걸 또 긁는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특정 단어들을 비교해서 이미 있는 것만 건너뛰어야 돼요. 그런 측면. 그래서 사실 등록일도 중요한 거고요. 아니면 이 컨텐츠의 실제 등록일도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런 게 다 비교 대상이 됩니다. 계속해서 갖고 와야 된다면
그렇다면은 시간 정보나 고유한 텍스트들이 반드시 있어야지 DB 쪽에서 더 안 들어가고 크롤링을 하다가 딱 그때 끝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신규 정보가 없네. 하면 끝. 나가버려야 되는 거죠. 자, 일단 이 정도로만 준비를 했습니다. 유형 보겠습니다. 타이틀 받자. 자, 프라이스는 일단 받자로 갈게요. 지금은 뭐 전처리까지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이런 거는 뭐 기간도 받자 가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는 아무래도 HTML 전체를 땡겨 놓다 보니까 텍스트로 가겠습니다. 텍스트로 좀 덩어리를 크게 갈게요. 그 다음에 키워드는 받자로 가고요. 레그데이트는 타임스탬프 정도 가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름과 유형이 정리가 됐네요. 자, 이 중에서 자동으로 들어갈 거 레그데이트의 기본값은 current timestamp. 그 다음에 idx는 auto increment 정도로 끊어주고요. id에다가 primary key 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니크하게 하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네요. 나중에 컨셉 정하실 때 하시면 됩니다. 고유해야 될 것들, 뭐 타이틀이 고유된다. 그러면 뭐 주시면 되는 거죠. 뭐 그 외에는 특이사항이 없을 것 같네요. 자, 저장을 했고요. 테이블이 2개가 완성이 됐네요. 그죠? 예. 키워드까지 집어넣어서 이거 백업본을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 놓치셨으면 그거에서 긁어서 그냥 커리문 수행하시면 바로 들어가요. 예. 자, 키워드 테이블 선택하시고 데이터 선택하시면 넣을 수 있죠. 여기에 행삽입을 해서 로마 해봤고요. 예, 사실 뭐 파리 좋죠. 스페인도 가봐야겠죠? 3개 정도. 영국은 좀 비쌀 것 같고요. 3개 정도 넣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 검색어를 갖고 와서 로마로 한번 쭉 해서 싹 갖고 오고 파리로 해서 싹 갖고 오고 바셀로나로 한번 싹 갖고 오겠다는 얘기죠. 그죠? 나중에 이게 어떤 오퍼레이션을 가진다면 유저가 검색을 넣어서 돌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미리 준비된 키워드를 준비해서 이걸 가지고 읽어와서 알아서 운영되게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런 폼을 만들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한 겁니다. 자, 그럼 데이터까지 넣어놨으니까 이제 이거 백업을 만들어 가지고요. DB를 SQL로 내보내서 DB 만들고 DB는 다 만들었으면 삭제 생성을 할게요. 테이블도 이렇게 하고요. 데이터도 다 집어넣는 거로 해서 예, 다운로드 쪽으로 DB SQL 가지고 내보내기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세팅이 끝났으니까 요거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DB SQL을 올려드렸으니까 요거 받아서 그대로 그냥 수행하시든지 뭐 불러서 SQL 시행하게 하시면은 테이블하고 데이터까지 다 들어가실 거예요. 그럼 똑같은 상황에서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예, 한 1, 2분 정도 요거 세팅할 시간 따로 드리도록 할게요. 또 기다리는데 또 많이 조용하네요. 자, DB 세팅 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좀 이따가 입력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DB 입력은 PyMySQL이라는 모듈을 활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pip install 뭐 이렇게 가야겠죠. 물론 파이썬의 DB 쪽에는 이제 상위 레벨에 가장 유명하게 쓰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여기는 뭐 거기까지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자, 뭐 어느 정도 DB 되셨죠? 예. 혹시 세팅이 안 되시더라도 뭐 된다 치고 가시면은 나중에 DB만 준비돼서 물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들어가겠죠? 자, 모듈 설치하겠습니다. pip install pymySQL 설치를 했습니다. 자, pymySQL 역시 이것도 맨 위에다가 코멘트 넣도록 할게요. 예, 그러니까 상단 부분에다 여러분들이 주석으로 어떤 것들을 설치했는지 쓰시는 게 좀 중요하긴 해요. 자, 그러면은 pymySQL 설치를 했으니까 가져오셔야겠죠. 예, 모듈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from pymySQL 임포트로 가야겠다 이거는. 예, import pymySQL 이름이 기니까 as my 정도로 가겠습니다. 마리아나 MySQL이나 오로라 DB나 다 MySQL 계열이어가지고 쿼리가 똑같아요. 자, my라고 별칭을 줬습니다. 자, 그럼 원래 절차적으로 한다면은 DB 연결 끊고 쿼리 치고하니까 쑥 가야 되는데 저희는 뭐 달려야죠, 직진으로. 자, 그러면은 시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인트를 보면은 이 로마라는 걸 들고 왔잖아요. 여기서 키워드 들고 가셔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끄트머리 가셔서는 뭐 하셔야 돼요? 데이터를 밀어 넣으셔야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작업 할 거면은 여기다 지저분하게 넣는 것보다 바깥에서 빼셔서 들고 오시는 게 더 낫겠죠. 예, 클래스를 하나 준비를 하겠고요. 혹시 클래스가 안 되시면 여기서 클래스 만들어서 가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파이프로에다가 새 파일 하나 준비하겠습니다. dbmgr 파일하고 준비하겠습니다. dbmgr 파일 얘는 뭐 db 처리 그죠? 연결, 해제, 그 다음에 검색어, 가져오기, 그 다음에 데이터 삽입 네 가지 기능 들고 있는 db 처리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import pymySQL이 있어야겠네요. 그럼 앞에 썼던 거는 이제 빼고 얘가 대신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 자리로. 자, 클래스 정의합니다. db helper. 자, 멤버 변수. 원래 클래스 보통 주석은 이렇게 세 줄짜리를 쓰시죠. 예. 멤버 변수는 커넥션만 들고 있겠습니다. con이라고 쓰고요. 뭐 이 정도는 none으로 가볼까요? 예. 자, 멤버 변수 커넥션 준비했고요. 다음은 생성자. 생성자 df __ init죠. 네. 자, 생성자에서는 커넥션하는 부분만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db init라고 이런 함수 현재 없죠? 만들면 되는 거죠. 네. 부르겠습니다. 자, 그럼 포지션상 마지막 멤버 함수. 멤버 함수 df init 하나, init가 있으면 풀이, 그 다음에 검색어 갖고 오기, 집어넣기 네 개 정도 있으면 되겠네요. 풀이 해제하시고
get keyword. 그 다음에 insert get keyword는 select로 쓸게요. 그러면 쿼리하고 비슷해지니까 select keyword, insert data, crawling data 이런 느낌으로 쓰면 좀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각 자리에 이제 코드들이 들어와 있으면은 DB는 준비가 되겠네요. 이렇게 DB 쓰면은 이제 장점은 하나 있어요. 커넥션을 하나만 들고 있어요, 이거는. 그죠? 근데 뭐, 이거 이제 멀티 작업할 때는 커넥션을 당연히 풀링 써서 가야겠지만, 크롤링에서는 이 시점상 DB 쓰는 게 동시간에 하나밖에 안 써요. 스타일상 그래요. 그럴 때는 또 나름 나쁘지 않아요. DB를 적게 쓰기 때문에 커넥션 자체를 적게 들고 있어서. 하여간 뭐 만들기 나름이고요. 지금은 그냥 원 커넥션으로 하는 부분으로만 구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생성 해제 코드 들어가시면 되겠고, 여기는 가져오는 코드, 여기는 인서트 코드만 들어오면 되겠죠. 자, 해당 모듈은 PyMySQL 가시면은 샘플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져다가 맞추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여기 13라인에 호출은 셀프가 들어가야겠죠. 네. 멤버 함수는 셀프 붙이셔야 되죠, 다. 네. 셀프. 이게 지금 문법 검사를 설치 안 했기 때문에 틀려도 틀리다고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희는 무조건 안 틀리고 가야 돼요, 지금. 다 피해서 갑니다. 네. 자, init 코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init라는 거는 컨을 통해서 이 셀프컨을 완성시키면 돼요. 누구로부터? my로부터. my에 뭐가 나오는데? connection, connect 함수가 있습니다. connect 함수. 여기에 들어올 인자들이 있겠죠? 예, 내용들이 좀 많아서 이거는 사이트에서 싹 긁어서 가져오도록 하죠. 일단 여기까지는 되셨어요? 예, 자 그럼 사이트 가셔서 PyMySQL 가시면은 Git가 나옵니다. 그죠? 예. Git 가서 밑에 쭉 가시면은요, 이런 거 모두 쓸 때요 중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파이썬 얼마 이상, DB는 얼마 이상만 쓸 수 있다. 그죠? 항상 모듈 쓰실 때는 이런, 여기도 좀 주의해서, 여기는 표시가 안 되는데요. 이런 거에 버전이 다 써 있어요. 다른 모듈들 쓰시면은 거기 최저 버전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듈 쓸 때는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되고 꼭 보셔야 돼요. 지금은 저희는 뭐 문제 없어요. 버전이 다 최신이어서 인스톨 하셨고, 뭐 여기가 지금 커넥트 코드가 이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거 치는 거 힘들잖아요. 가져와서 넣겠습니다. 쓱 들고 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파이썬은 항상 오와이어를 중시하죠. 오와이어를 잘 맞춰주시는 거. 근데 문장이 이어지면 뭐 괜찮아요. 자, 이제 내부 세팅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로컬호스트. 유저는 루트. 비번은 제가 1, 2, 3, 4라고 넣었고요. DB는 파이썬 DB였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는 UTF-8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서 클래스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쿼리를 쳤을 때 나오는 결과를 파이썬의 딕셔너리 형태로 뽑아주는 게 이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걸 안 쓰시면 듀플로 나오고요. 이걸 쓰시면 딕셔너리로 나옵니다. 그죠? 테이블은 어차피 컬럼을 들고 있기 때문에 딕셔너리 나오시는 게 편하겠죠? 예, 이런 분들은 좀 빠르게 설명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 크롤링 주제는 아니잖아요. 크롤링의 보조 도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라이트하게 좀 빨리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커넥션 됐죠? 그럼 언젠가 다 썼으면 해제하셔야겠죠? 해제 코드는 뭐 본능적으로 느낌이 오죠. close. conclose. 잠깐만요. 확인. 맞네요. 네, close. 자동 완성이 안 되면 불안하죠, 항상. 자, 셀프 conclose 했는데 이것 또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안전하게 if 이 느낌 가시고요.
그죠? 열리지 않는데 닫으면 오류 나죠. 그래서 보호 조치를 좀 해주시고, 그러면 여는 거와 닫는 건 다 끝났습니다. 그죠? 객체가 생성되면 이니트를 불러서 DB와 연결을 맺겠죠? 커넥션 한 개만 쓰고 있습니다. 자, 되셨으면 이제 검색어 들고 오는 것과 집어넣는 코드만 짜면은 DB 넣는 부분은 다 정리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럼파에 결합만 해주면은 수집해서 넣는 거에 대한 마감은 다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select 보겠습니다. 키워드 들고 오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그죠? 검색, 키워드 가져오기가 되겠고요. 뭐 이거는 향후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웹에서 검색하시거나 혹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생각나는 건 이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일단 이 정도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거를 대체해서 그냥 DB에서 들고 오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select 쿼리를 수행해야 되죠. 자, 사이트 가서 참고하면은, 자, 보시면은 with문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커서를 열어서 쿼리를 수행한다. 그죠? 그러면서 패치원이라 나옵니다. 패치원은 하나만 들고 오는 거고요. 패치올은 다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패치원은 통상 튜플, 그죠? 패치올은 리스트 형태로 결과치가 나옵니다. 자, 다 갖고 오죠. 이 정도만 들고 오겠습니다. 자, 들고 오고 형식 맞춰보도록 하죠. 자, 위드문 자체는 뭡니까? 커서를 오픈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커넥션으로부터 커서를 오픈한다. self.con DB와 연결되어 있는 게 커넥션이 con이죠. 여기부터 커서를 뽑고 그거를 커서란 별칭으로 받습니다. 좀 파이썬 다 아시겠지만 위드문은 왜 씁니까? 닫기 처리를 자동으로 하니까. 그죠? 그래서 IO 계열에 보통 많이 사용하시죠. 파일 같은 것도 얘를 쓰고요.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으로 처리해 준다. 닫는 거 자꾸 누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쓰시면은 믿으면 끝나면 닫히죠, 그냥. 그래서 씁니다. 자, 열렸어요. 자, 그 다음 준비할 건 쿼리문이잖아요. 우리 키워드 들고 가야 되죠. 그죠? 쿼리문. 어떻게 됩니까? select. 정말 쉽게 갈게요. 아무것도 없죠? 글자 너무 작아서 안 보이겠는데. 네. select. 진짜 아무것도 없어. 이게 다예요. 그죠? 테이블명 뭐겠습니까? 테이블명은 TB의 키워드죠. 네. 자, 수행하시면은 잘 나오네요. 된 거죠.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코드로 가셔서 이렇게 넣으면은 다 들고 오겠네요. 밑에 이 표현은요, 파라미터 넘길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죠? 그래서 SQL에 만약에 뭔가 넣고 싶다면은, 파라미터 넣고 싶다면은 튜플의 형태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죠? 튜플인데 하나니까 콤마가 들어간 것 뿐이고요. 넘길 게 없기 때문에 지워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SQL을 그냥 수행이 되겠죠. 자, 그리고 결과치 다 들고 와야 되니까 패치 all 하시면은 다 들고 오고요. 이때 이름은 result보다는 저희는 loss라는 이름을 더 적합하게 표현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loss 한번 찍어보고 loss를 던지셔야겠죠. loss를 바깥으로 던지려고 하니까 안 맞죠. 지금 너무 지역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low에다가 none 넣으시고 return loss 하시면은 되겠죠. 해서 있으면은 뭔가 있을 것이 없으면 그냥 none인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쓰는 곳에서 분기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색어 들고 오는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다 끝났어요. 크게 문제 없으시죠? 그죠? 예. 크롤링의 보조입니다, 이거는. 빨리 이게 끝나야지 다시 크롤링으로 넘어가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데이터 내는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넣는 부분 준비해 보도록 하죠. 자, 넣어야 되니까 여기 뭔가 데이터가 넘어와야 되죠. 그죠? 데이터가 넘어와야 되는데 그 데이터는 다 누가 들고 있습니까? 이쪽 개념으로 보신다면은 지금 보면은 제일 편한 방법은 역시 투어에다가 다 넣어주시는 게 좋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은 투어에 현재 지금 컨텐츠가 없네요. 그죠? 투어에다가 컨텐츠 추가하겠습니다. 아까 처음 만들 때 넣어놓을 걸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손 놓고 보시는 분들이 생기시는 뭔가 이제 갈 수 없는 영역을 예. 그래도 흐름을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그래야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컨텐츠 이상 없죠? 예. 얘도 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 추가해 놨어요. 오케이. 근데 아까 우리 만들 때 뭘 했어요? 투어 인포 만들 때 이거 정보 넣은 적 없죠? 그죠?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요? 안 넣으면 none. 그죠? 이래 버려야지 오류가 안 납니다. 그죠? 그러면은 파이썬의 함수 쓸 때 루틴이죠. 기본값 주면은 인자값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럼 기본값이 들어가니까. 그럼 일단은 생성자 우리는 막 방어를 해놨고요. 얘만 나중에 보충해 주면 되는데 사실 없어도 그냥 따로 세팅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하네요. 자, 되셨고 다시 DB 매니저 와서 여기서 이제 넣어보도록 하죠. 인서트 구문도 똑같아요. 일단은 열어야죠. 엽니다. 여시고요. 그 다음 필요한 코드가 뭡니까? SQL은 인서트 코드가 필요하죠. 그죠? 인서트 코드. 키워드에 대한 인서트 코드 부분이 되겠는데요. crawling 데이터. 자, 키워보면은 여기에 내용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혹시 확인해 보면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 있으면 좋긴 한데 그건 없을 것 같으니까요. 이 테이블의 형태를 보고 바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요거 가져와서 쿼리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쿼리문이 아무래도 열어주려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열어줄 자리 쓰시면 되고 여기다 쿼리를 딱 넣어주면 되겠죠. 예. 그러면은 열어줄 코드가 되고요. insert into 테이블명 넣고 컬럼 나열하시고 values 하시고 나머지 데이터 넣으시면 되겠죠. 집어넣을 것만 써보죠. 타이틀 필요하죠. price 필요하실 것 같고요. 뭐 다 들어가야 되네. 에어리어, 네. 컨텐츠, 키워드 정도까지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레그 데이터하고 아이디는 필요 없으니까 5개만 데이터 받으면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밸류에서 끊어서 보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인자 5개는 %s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쿼리문이 완성이 됐네요. 자, 어떤 내용인지는 뭐 예측이 되시죠? 네. 이렇게 아마 좀 더 잘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열어줄 쓰실 때는 이렇게 구조를 유지하고 주석용으로도 쓰고요. 이렇게 여러 줄로 표현하실 때 쓰시는 게 이 문장이었죠. 이걸 넣어서 이제 뭐 하시면 되겠습니까? 커서 점 execute 하시고 여기에 SQL 넣으시고 데이터 넣으셔야겠네요. 그죠? 근데 타이틀, 프라이스, 에어리어, 컨텐츠는 투어 인포라는 클래스가 다 들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키워드는 안 들고 있죠. 그러니까 인자를 2개 받으면 되는 거죠. 뭐 고민할 거 없이. 그죠? 그래서 뭐 투어 하나 하고 키워드 이런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인자가 2개 집어넣을 건 몇 개? 5개. 그럼 이렇게 가고 투어 점으로 가면 됩니다.
좋았죠. 자, 그러면 이제 뭐 객체 넘기는 거 하려면 좀 머리 아프실 것 같긴 한데 단순하게 갈게요. 풀어서 갈게요, 그냥. 네. 이게 더 쉬우시니까 풀어서 넣고 클래스 넣는 거 뭐 차차 보시기로 하죠. 이름은 제일 편하죠. 세상 제일 간단하죠. 5개 딱 맞춰서 넣어버리면 그만이니까. 예. 이렇게 해서 쿼리를 딱 수행을 합니다. 자, 수행을 하면은 남은 작업은 뭡니까? 커밋밖에 없어요. 커밋. 그죠? 자, 파이마이 보시면은 인설트 그건 보세요. 그냥 수행하시고요. 그냥 마지막에 커밋만 하면 결론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문법적으로 틀린 거 확인해 보시려면 그냥 얘를 수행해 보시면 돼요. 아무 일도 안 하죠. 그죠? 예. 일단 뭐 문제가 없는 거로 보이네요. 자, DB 매니저 파이썬 파일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서드 쪽이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이제 마지막 마감 작업만 하시면은 그 다음에 돌아서 DB에 딱 수집이 끝나면은 우리가 오늘 일단 최소로 그렸던 그림은 뭐 완성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DB 매니저 받아서 이제 배치해 놓으시고 라스 코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1분 정도 정리 시간 드릴게요. 예. 혹시 DB 쪽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요, 이 코드를 맨 밑에다 삽입하세요. if 언더바 네임 이거 아시죠? 그죠? 단독으로 수행됐을 때만 해당 코드를 수행해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 코드를 넣고 이런 느낌으로 구동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체로 연결, 이 자체로 해제예요. 오류가 없으면 잘 붙고 잘 떨어진 겁니다. 뭐라 하네요. self db init. 아, 셀프가 빠졌구나. db init 셀프 여기 다 셀프가 빠졌네요. 이걸 왜 빠뜨렸을까요? 내부 함수들의 다 이 첫 번째 인자는 셀프죠. 클래스 멤버니까. 여기 누락이 돼 있어서 넣어놨고요. 갑자기 장황해진 관계로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PyMySQL이 정의가 안 됐네요. PyMySQL. 아, 복사해서 그렇구나. 요거 이름 마이죠. 오케이. 예, 이제 정상적이네요.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2번) 파일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건 없습니다. 복사해서 이 부분 세팅하다 보니까 별칭을 my로 바꿨잖아요. 예, 별칭으로 안 쓰고 원문으로 쓰다 보니까 생기는 오류 하나. 그 다음에 멤버 함수의 첫 번째 인자가 다 셀프여야만 하는데 그거를 누락해서 생긴 오류 2가지 정도 있습니다. 뭐 키워드 같은 거 확인해 보시려면 한번 해보셔도 돼요. 뭐 이런 느낌이죠. 하면은 키워드 잘 보이시죠? 결과가 2번 찍히는 건 그 안에서도 찍고 여기서도 찍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네요. DB에서 갖고 와서 잘 뿌려지는 거 확인되시고 리스트 형태면서 안에는 딕셔너리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서가 딕셔너리니까 딕으로 보이는 거죠.
그럼 이걸 봐서는 이상은 없는 것 같고, 이거 한번 해봐야 되는데, 한번 해보죠, 뭐. 그러니까 이런 게 테스트 코드라는 거죠. 여기다가 쓰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모듈로 쓰실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인자가 5개죠. 1, 적당한 내용으로 1, 2, 3, 4, 5번 이렇게 넣습니다. 데이터가 5개. 실제 있었는 거 확인해 보면은 보시면 들어와 있죠? 예. 들어온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DB 매니저 모듈은 정상적으로 다 작동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거 코멘트만 추가로 넣어줄게요. 예. 단독으로 수행 시에만 작동. 그래서 보통 테스트 코드 이거를 내가 땡겼을 때는 아무 일도 안 하죠. 메인이 아니니까 그때부터는. 그래서 단위 모듈 만드실 때는 꼭 이 부분을 넣어서 작업하시면 되고요. 그죠? 메인에서 다 끌어다 쓸 때는 이 부분 하나도 작동 안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이제 서드 쪽 모듈도 준비됐고 투어 모델도 됐고 이제 런에서 크롤링의 마지막 이제 뭐 뷰티풀 숲의 비중이 약하긴 하지만 컨텐츠 불고는 부분까지는 정돈이 됐고 이제 나머지 DB에다 밀어 넣어서 수집되는 부분을 확인하면 방점이 찍히겠네요. 예. 근데 하지만 뭐 그게 끝은 아니고 그건 또 시작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예. 자, 런파이 마무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런파이의 맨 위로 가셔서 이제 지금 저희가 PyMySQL을 땡겼잖아요. 근데 필요 없죠. DB 매니저를 땡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from DB 매니저 import 클래스명이 DB 헬퍼인가요? DB 헬퍼. 그죠? 뭐 이름 기니까 뭐 SDB 정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DB 이렇게 쓰도록 하죠. 이왕이면 클래스명은 뭐 대문자 써주시는 게 좋죠. 예. 만약에 이제 한 파일에 넣으신 분들은 땡기는 거 없이 바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예. 자, DB 매니저를 이제 쓸 수 있게 땡겨 왔으니까 모듈을 가져왔기 때문에 생성부터 하셔야겠네요. 그죠? 자,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로드한다라는 부분이었잖아요. 세팅하겠습니다. 그럼 되니까 DB는 이런 느낌으로 가보죠. 이렇게 하면은 DB 쓸 수 있는 모듈을 가져오게 된 거고요. 일단 중요도를 봤을 때 검색어를 먼저 세팅하는 것보다 데이터를 넣어주는 게 좀 더 중요하니까 데이터 인서트 파트 먼저 하고 이상 없으면은 전체를 루틴으로 돌릴 수 있게. 왜? DB에서 컬이 내려면 이 자체가 뭐가 돼요? 이게 뭐죠? 저게 보니까 리스트죠? 리스트가 오는 순간 제가 뭘로 돌리면 돼요? 폼은 돌려버리면 되는 거죠. 그죠? 폼은 돌리면서 리스트에서 검색을 하나씩 빼가지고 이 전체 공정을 돌려버리면 돼요. 그러면 싹 수집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웃라인은 가장 마지막에 세팅하면 되고요. 그죠? 아직 본 내용이 안 끝났잖아요. 집어넣는 게 안 끝났기 때문에 그것부터. 자, 우리 테스팅 코드에서 만들어 놓은 코드 있죠? 이 부분. 요거잖아요. 그죠? 뭐 달래 이름을 저렇게 한 게 아니죠? 이거 하려고 하는 거죠, 딱. 그죠? 딱 한 줄이면 되잖아요. 이제 맞춰 넣기만 하면 되겠네요. 자, 일단 1번 자리가 뭐였습니까? 1번 자리. 그냥
복붙을 하다 보니까 이름이 정확하게 타이틀부터 나오네요. 타이틀. 자, 이런 정보 다 누가 들고 있죠? 투어가 들고 있죠. 그죠? 네. 투어에서부터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딱 내려치기 하는 게 더 좋죠. 투어점 타이틀. 다음 투어점 프라이스. 그 다음에 투어점 세 번째가 뭐였죠? 에리어. 에리어. 그 다음이 뭐였습니까? 그 다음에 컨텐츠죠. 근데 저희가 컨텐츠를 이렇게만 봤지 찍어보진 않았어요. 그죠? 얘가 실체가 사실 뭔지를 보질 못했어요. 데이터 랭스가 1로 나오니까 이걸로 하면은 배열인 건 확실히 알 것 같아요. 리스트라는 거는. 그러면은 데이터의 0번은 확실히 개수가 하나니까. 그죠? 자, 여기에 컨텐츠라는 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뷰티풀 스프에서 요소를 찾아서 그 요소에 컨텐츠를 하면은 HTML이 나오는데요. 이것 또한 배열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게 배열일 경우에는 이거의 0번이 실제 HTML 전체 코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파트. 그죠? 그래서 일단은 넣어보고 오류 있으면은 그렇게 한번 타고 내려가는 거로 할게요. 자, 라스트는 뭡니까? 키워드죠. 현재 키워드는 누가 들고 있습니까? 맨 위에 가면 키워드가 있죠? 키워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살짝 있어서 위에서 한번 걸를게요. 폭, 컨텐츠, 파이널 비워놓고 폭, cin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얘가 그죠? 네. 타입이 리스트라면은 이 부분에서 분명히 걸릴 것 같아요. 아니라면 또 오류가 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안전으로 한 번 더 문자열로 바꿔주고 C라고 넣어주고 컨텐츠 파이널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한번 가공한 거고요. 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다 끝나면은 이제 이거죠. DB에 들어가겠죠. 저희 마지막도 여러 번 수행을 해봤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한 번에 갈 거 생각해서 해본 거고요. 자,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DB 입력 파트는. 화면 보시는 게 저만 마지막은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지금? 네. 네, 아무튼 결과 보겠습니다. 별 오류가 없는 거 봐서는 새로 고쳐볼까 한번? 네. 네, 들어오네요. 그죠? 컨텐츠가 중요하죠. 컨텐츠. 아, 여기 비어있네요. 이거 조금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들어오죠. 그죠? 네, 여기 딱 HTML이 들어와야 되는데 쌓이는 거는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파트만 이제 손보면 되니까 여기까지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예, 근데 한두 줄 정도면은 이제 여기는 정리가 됩니다. 자, 럼파이 11번까지 올라갔어요. 재정 한번 보시고 아마 요걸로 한 것 같은데 한번 요거는 그냥 한번 넣어볼게요. 뭐 오늘 인터파크에서 왜 자꾸 이쪽 IP에서 자꾸 들어오지? 뭐 그런 얘기를 하겠네요. 왜 자꾸 로마를 이렇게 하지? 막 그런 느낌? 넌 타입 떨어졌네요. 그죠?
데이터 0번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집중적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은 어쩔 수 없어요. 예. 분명히 모니터하는 쪽에서는 100% 차단합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오면은 공격으로 보기도 하고요. 정보를 땡기는 쪽으로도 보기 때문에 예,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그래서 써야 되는 게 프록시 기술을 쓰셔야 돼요. 프록시를 해서 우회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쪽 IP가 차단이 안 돼요. 데이터가 이게 타입에서 자꾸 오류가 떨어지는 리스트 그러면은 리스트의 0번이면은 맞는데 예. 그죠? 예. 근데 자꾸 타입이 안 맞는다고 이거는 이제 컨텐츠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넌 타입 여기 문자열 가야 되는데 문자열이 아닌 놈이 와서 뭐라 하는 겁니다. 예. 뭐 끝부분에 대한 조사도 뭐 타입으로 확인해 보면 되죠. 0번 그냥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프록시 같은 거를 활용하셔가지고 우회해서 들어가서 크롤링을 하시면은 일단 문제는 없어요. 근데 접근하는 그 텀이 너무 짧으면은 그런 식으로 좀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은 뭐 될 것 같습니다. 태그로 나왔네요. 태그. 자, PS4 엘리먼트 태그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그럼 여기에 컨텐츠 하면은 내용이 맞을 것 같은데, 한번 찍어보도록 하죠. PS4가 이게 자동 완성이 잘 안 돼요. 컨텐츠. 자, PS4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뷰티풀 스프. 컨텐츠라는 것들이 보이죠? T는 잘 안 보이고 T가 잘 보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태그에 컨텐츠 하면 세부 내용이 나오는 게 맞기 때문에 예, 컨텐츠로 하면은 합리적인 결과가 되는데 보시다시피 컨텐츠가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인덱싱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까 제가 그래서 태그에 컨텐츠를 해가지고 포 돌려가지고 뽑아본 거예요. 예, 내용이 나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도큐먼트가 있는데 헤드 태그에 컨텐츠 하면은 헤드라는 태그가 감싸는 내부 HTML을 다 의미하는 거야. 그죠? 그럼 저희가 의도하는 바는 맞잖아요. 그죠? 요 팁 커버라는 요소가 포괄하고 있는 컨텐츠. 그죠? 그거를 가져가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셀렉트로 뽑았기 때문에 리스트로 나온 거고요. 그 리스트에 0번을 접근해서 컨텐츠 가면은 좀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거를 살짝 끊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만 이상 없으면은 바로 마지막 인서트만 가면 될 것 같고요. 예, 텍스트 보이네 HTML이 그죠? 자, 그러면은 데이터 제로의 HTML 이 자체로 그냥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느낌으로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경우에 따라서는 자, 컨텐츠 내용에 따라서 전 처리를 하실 수도 있어요. 뭐 내용을 뭐 쌍따옴표, 홀따옴표를 하나로 맞추는 뭐 처리를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돌려서 들어간지 확인해 보고 전체 청강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핵심 포인트는 어떻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접근을 해서 어떻게 수집을 하고 어떻게 넣고 있었는지 그걸 보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탑이 자꾸 안 맞네요. 이거는 좀 이스케이핑하고 나오는 거 봐서 전처리가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HTML 요소에 따라서는 뭐 저 부분이 DB에 한 번에 안 들어가는 구조가 생기실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키는 거지? 이건가? 자, 그 마지막 집어넣는 부분에서 아마 HTML 안에 DB에 들어갈 수 없는 뭐 그런 요소들, 텍스트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타입 오류가 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전체 흐름적으로는 뭐 틀린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제가 확인해서 우리 또 최종 자료실에 좀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전체 흐름을 좀 본다면은 타겟 이거는 이제 크롤링이라는 부분은 사이트별로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좀 하나 만들어 놓은 형태가 다른 사이트 가서 그대로 적용된다는 법은 없어요. 대신 그거에 대한 경험적인 요소가 그 크롤링 할 때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하는 요소로 제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는 이제 인터파크라는 사이트를 검색어 넣어서 검색하고 사이트 분석을 통해서 게시물로 이동을 했고 게시물에서 페이지 이동을 하면서 메타 정보를 1차로 뽑고 거기에는 링크 정보를 가지고 세부 페이지 들어가서 그죠? 컨텐츠를 뽑아서 이제 넣는 전체적인 흐름을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이제 뭐 추가적인 부분들은 역시 말씀드린 대로 뭐 드라이버 쪽에서 언급했던 부분들 프록시를 쓰거나 에이전트 변경하거나 혹은 모바일로 가거나 웹 PC로 가거나 그다음에 뭐 이미지를 빼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단에서 사이트 사안별로 분명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이트 페이지에서 페이지 이동하실 때 주의사항 뭡니까? 텀을 항상 주시라는 거. 묵시적으로 혹은 암시적으로 혹은 강제적으로라도 텀을 줘서 페이지가 올라올 때까지 대기하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진입할 때 이제 우리가 검색어 넣었을 때 폼 찾아가지고 샌드키 넣어서 집어넣으셨잖아요. 이 패턴은 로그인하고 동일한 스타일을 가져요. 로그인을 한다는 건 이제 세션을 들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로그인할 때 네이버 로그인 한번 해본다고 하면은요, PC에서 상당히 잘 안 되는 경향이 커요. 그래서 네이버 로그인은 어디 가서 보통 하냐면 모바일로 가서 합니다. mnaver.com 가서 로그인 해가지고 따따따 네이버.com으로 들어와요. 요렇게 좀 유도리 있게 우회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사이트가 하나밖에 없으면 참 힘들겠죠. 대부분 큰 사이트들은 뭐 모바일용과 웹용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뒤에 후반부 크롤링 할 때는 모바일 같은 경우는 UI가 다를 수가 있어요. 요소도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게시판 쪽에서 우리가 데이터 긁어올 때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뭐 데이터가 좀 적었을 때 문제가 없는데 데이터가 많았을 경우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로그인하고 들어갔을 경우 세션이 끊길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크롤링은 뭐 사이트 하나 가는데 2시간씩 한다고 해봐야 100% 끊깁니다. 그래서 접근 권한이 없다고 나와버려요. 막 끊겨버리고.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적당한 텀, 시간 텀을 하셔도 좋고, 그거는 사실 현장에서 그 사이트별로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로그 아웃, 로그인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 끊기고 쭉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사이트 특성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좀 돈을 많이 투자한 쪽은 사이트가 깨끗하고 깔끔하고 크롤링 하기도 더 쉬운데, 그죠? 예.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급하게 만들거나 하는 쪽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시다 보면은 이제 저런 거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파일 같은 거 내려받아야 된다든지, 이미지 같은 거 떨어뜨려야 된다든지. 그죠? 이미지를 내려받을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디도스 방어하는 게 이제 보통 클라우드페어를 많이 쓰는데 클라우드페어를 된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땡겨오기가 거의 100이면 100 다 실패해요. 갖고 올 수가 없어요. 이게 바뀌어 버려가지고 정보가. 물론 한 방법이 또 있겠죠. 끝까지 파다 보면은. 그죠? 하여튼 그런 난이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파일을 클릭해서 내려받는 거는 오히려 간단한데 그 파일 덩어리가 너무 커버리면은 또 애매해져 버려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파일을 사이트에서 긁어 오겠다, 내려받겠다 하면은 그 녀석을 파이프라인에 연결해서 직접 당기는 스타일로 가셔야지 확실히 내가 끝을 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럼 뭐 다이렉트가 여러 번 되더라도 아무튼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뭐 케이스별도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1메가, 2메가짜리 시도하지 말고 100메가, 200메가, 300메가를 해보면 확실히 뭐가 필요한지 답이 나옵니다. 그죠? 걔가 스트림을 잡아서 끄어낼 수 있으면은 왜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야 되냐면 리퀘스트로 보통 연결해가지고 파일 디스크까지 라인을 만들어 놓고요. 읽어대면서 계속 이벤트를 받아가지고 그 끝 라인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음 단계를 진행하잖아요. 얘가 받아지지 않았는데 진행하는 것도 좀 웃긴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하시면 조금 난이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 사실 테스트 해보기 딱 좋은 데가 네이버 카페와 네이버 메일이에요. 그죠? 거기에 첨부 파일도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거 한번 해보시면은 확실합니다. 근데 그거 하다 보면 또 뭐가 안 되냐면 그 고스트 브라우저 쓰면 조금 힘들어요. 고스트 브라우저에 그 파일 링크해서 내려봤잖아요. 어디로 갔는지 못 찾아요. 잘. 반면에 크롬이나 이런 것들은 100% 다운로드로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심지어 뭐까지 파고드냐면은 다른 이름 저장하기까지 만들기도 해요. 아예. 파일 놓고 마우스에 우클릭을 프로그램을 해놓고 우클릭해서 다른 이름 저장하기, 위치하는 것까지. 거기까지 해봐도 그냥 정신건강상 제일 좋은 거는 다운로드 떨어뜨려가지고 거기서 FTP를 올리고 혹은 삭제해버린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뭐 웹으로 올린 다음에 끊어버린다든지. 그죠? 그게 훨씬 낫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내려온 파일 자체도 이름 자체가 문제 있거나 공백 이런 것 따라서 또 현상들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파일을 내려받아서 업로드하고 하는 부분들은 해보셔야 될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FTP를 구축해서 내용을 올리는 것도 아마 필요하실 거예요. 크롤링 하실 때는. 그죠? 자, 그렇게 이제 그 정도만 어정 준비되신다면은 웬만한 것들은 크게 문제 없이 다 되실 겁니다. 두 번째 운영 파트죠.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서버 쪽에서 돌리실 거라면 일단은 윈도우 서버나 리눅스 서버를 준비하시고 거기에 리눅스는 크론 혹은 윈도우 서버는 뭐 스케줄러 거기 이용하셔서 파이썬을 거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파이썬 걸 때 파이썬 설치 파일 폴더 가보시면은 설치 폴더를 가시면은 거기에 파이썬 exe와 파이썬 wexe라고 있습니다. 윈도우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보면은 파이썬 exe고 wexe가 있죠. 그죠? 파이썬 wexe를 쓰시면은 일단 콘솔 창이 안 올라와요. 그래서 백단에서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브라우저가 크롬이면 나타나죠. 그죠? 자, 고스트 띄우는 것도 자료실 쪽에 내가 같이 올려드릴게요. 그 라인 내는 거 제가 따로 오늘 시간이 안 돼서 못 넣었는데요. 그래서 고스트로 하고 파이썬 W로 하시면은 윈도우 서버에서 서비스 돌리실 때 그 윈도우 창에 전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이벤트 스케줄러의 로그만 확인하시고 DB의 결과만 보시면 돼요. 반면에 리눅스에서 하시면은 뭐 당연히 없죠. 리눅스에서 하실 때는 100% 고스트 브라우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적합합니다. 그래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뭔가 비전하는 게 필요하면 윈도우 서버에서 그 다음 백단에서 하는 스타일을 원하시면은 리눅스에서 하는데 고스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고스트 브라우저 쓰시면은 뭐 지금 오늘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거기에 디플리케이트라는 용어가 나와요. 아마 몇 년 안에 빠질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아직은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디플리케이트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거 봐서는 뭐 늦어도 10년 안에 빼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10년 지나면 또 세상이 바뀌니까. 어쨌든 뭐 당장 쓰시는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파이썬의 GUI 해서 솔루션 베이스로 가거나
아니면 웹에다 구성해가지고 웹에서 파이썬을 스크립트를 구동시켜서 서비스 돌리시거나 그렇게 이제 연결점을 잡으시면은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또 만드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주식 같은 거 있잖아요. 주식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썬으로 짜는데, 그죠? 파이썬의 데이터 분석에다가 뭐 차트 시각화 집어넣고 GUI로 만들고, 그 다음에 EX로 만드는 모듈이 따로 있어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말아서 그거를 판매를 하는 거죠. 주식 쪽에서 상당히 파이썬도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우리 전체 파이썬에서 쓰는 테크니컬 영역 중에서 빅데이터 쪽 안에서 데이터 수집 쪽을 본 분이고 지금 웹을 본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전문 사이트라든지 뭐 과학 쪽이라든지 하면 또 케이스별로 완전 다를 수 있겠죠. 또 그러니까 난이도도 다 천차만별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하여간 빅데이터의 이제 진입 부분으로 보시면 돼요.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다음 단계 분석으로 나가는 단계에 있는 게 바로 이 녀석이고요. 근데 이 녀석 특성 자체가 워낙 독특해서 독자 영역도 많이 나간다는 거죠. 그죠? 아까 그래서 은행 프로그램들은 독자 영역 많이 가고 심지어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뭐 마케팅 쪽에서 위로 올려준다고 했잖아요. 새로 뭐 글 새로 써서 올려주고 하는 거. 그게 월에 10만 원씩 받아요. 실제 서비스가. 그래도 100개 사이트만 하면 엄청난 거죠.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그게 마치 뭐랑 똑같은 건 뭐 게임 쪽에서 막 하잖아요. 그런 류랑 유사한 거예요. 크롤링은 자동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생되는 분야가 상당히 제법 있다. 그렇게 좀 추가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 뭐 처음 만드는 부분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살펴봤고요. 뭐 최종적으로 이제 조금 정돈 좀 하고 고스트 좀 붙인 코드는 자료실 쪽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좀 코멘트나 응용분해 할 수 있는 것들도 따로 정리해가지고 한번 더 올려드릴 테니까 그쪽에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